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 2023년 3월 9일 현재의 호주 시드니 일자리 현황과 이번에 제가 레주메를 돌리면서 느낀 점과 팁, 워홀 3달 동안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드리는 내용이니 워홀 생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호주 와서 조금 달라진 게, 제가 원래 새로운 어떤 스킬을 배우는 거를 좀 두려워했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안 보는데 저는 스스로에 대한 그 기준이 되게 엄격해가지고 막 딱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그거는 제가 못하는 일이라고 딱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남들이 보기에는 너 영어 되게 잘한다 막 이런 말을 솔직히 좀 자랑은 아니지만 많이 듣긴 했어요. 왜냐면 유학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네이티브는 아니기 때문에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주변에서 계속 잘한다 하는데 이제 제가 스스로 이거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아까도 레주메 보여줬는데 거기 밑에 랭귀지 스킬이 있었는데, 코리아는 한국인이니까 네이티브라고 능력치를 표시를 해놨는데 영어는 어드밴스드로만 했어요. 끝에 한 칸을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왜 한 칸 안 했냐고. 그래서 내가 난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그냥 한 칸 정도 남겨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여기 네이티브인 사람들이 저랑 대화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뭔가 얘는 잉글리시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뭔가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완벽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막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이런 기준치가 되게 높아가지고 스스로한테 되게 엄격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를 되게 좀 두려워하는 건 아니야. 그냥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 익숙한 일 생기면 그것만 계속 하는 게 편하고, 새로운 일을 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새로. 근데 제가 머리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계속 저 되게 게으른 편이거든요. 게을러서 그런지 새로운 거를 배우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새로운 일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못 벌고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활에도 직결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제가 이렇게 배울 줄 몰랐거든요. 저 커피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막 이렇게 호주 사람들은 자기 커피 하나를 막 커스터마이징, 진짜 하고 싶은 커스터마이징을 있는 대로 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아야 이 사람들의 니즈를 제가 제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될 줄 몰랐는데, 뭐 어찌 뭐 레스토랑에서 일하다 보니까 커피에 대해서도 배우고, 근데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는 조금 스트레스가 있었죠.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웠을 텐데, 저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배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보다는 있었을 거예요. 어찌 됐던 간에 좀 배운 건, 그 레스토랑에서 배운 건 있었으니까. 첫 한 달은 거의 집 구하느라 시간을 조금 많이 소비를 했고, 두 번째 달에 이제 풀로 일을 했는데 한인 사장님이 이제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급도 되게 적었고, 근데 제 생각에 오지잡을 하시고 싶으면은 씩닷컴이나 검트리 아니면 조라잡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길로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거의 다 온라인, 그것도 약간 알바 천국이랑 비슷하게 레주메를 거기다 아예 등록을 해놓고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잡구할 때 호주 나라로 진짜 한 20군데 정도 연락을 하고, 검트리로 100군데, 씩닷컴으로 한 80군데 지원했나? 그랬는데 씩닷컴은 연락이 하나도 안 왔어요. 왜냐면 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씩닷컴은 연락이 80군데 지원해서 한 2군데서 연락 왔나? 그리고 검트리는 100군데 지원해서 한 30군데 정도 연락이 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일을 하기에는 정말 너무 무리 오브 무리데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죠. 제가 호주에서의 경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일단 한인잡에서 경력을 쌓고 그 경력으로 뭔가 오지잡을 들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한인잡을 한 달간 했는데, 사실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지잡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워홀 오셔서 물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한인잡을 최소 한 달 정도는 이제 한인잡으로 경력을 조금 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 달의 경력을 가지고 오지잡을 도전해 보시는 게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작정 레주메를 들고 다니면서 뿌리는 게 진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연락이 좀 와요. 지금 하루 만에 구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오지인 애들은 온라인으로 공고를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필요해도 그냥 있어도 그냥 레주메 들고 오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굳이 온라인으로 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레주메를 이제 프린트를 하면서 프린트하는 값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한두 장도 아니고 받아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제 레주메를 돌리실 때 자기의 호주에서의 경력에 대해서 되게 조금 어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좀 좋아해요. 뭔가 인지도가 생각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방탄소년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호주 회사의 경력을 조금 많이 어필을 해주시고 만약에 바리스타다 그러면은 바리스타 경력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레스토랑이다 팀을 상대하는 거 커스터머 서비스 그리고 테이블 서비스가 있었던 레스토랑이면 몇 개 정도의 테이블을 내가 핸들링 할 수 있고 원래 일했던 그 레스토랑이 어느 정도 바빴는지 그런 거 조금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어필하잖아요. 그러면은 궁금해서 막 더 물어봐요. 거긴 막 뭐 파는 데야? 어떤 메뉴도 팔아? 뭐 커피는 뭐 어떤 메뉴가 있어? 그리고 뭐 브렉퍼스트 메뉴에는 뭐가 있어? 뭐 런치 메뉴에는 뭐가 있어? 그리고 뭐 거기 뭐 사장은 한국인이야? 막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런 것도 물어보고 뭐 그 정도 규모의 카페인데 뭐 몇 명의 웨이트리스가 있었어? 아니면 뭐 바리스타는 몇 명 있었어? 막 이런 거 되게 물어봤어요. 어필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도록 뭔가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유도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원래 말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난 언제 일 가능하냐고도 물어봤는데 여기는 월화수목 금만 이제 열거든요. 왜냐면 회사 1층에 있는 라운지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주말에는 문을 닫으니까 월화수목 금만 여는 카페인 것 같아요. 언제 일할 수 있냐고 어베일러를 물어봤는데 제가 7 days a week이라고 했어요. 그때 엄청 웃는 거예요. 자기네는 5일밖에 안 여는데 나는 주 7일을 일하고 싶다고 하니까 약간 이런 쪽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조금 긍정적이어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내가 한 말에 자기가 웃으면 자기 스스로 약간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제가 심리학 전공이거든요. 심리학 쪽으로 보면은 뭔가 자기도 무의식 중에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웃었어. 그러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면접 보러 왔던 사람들이 이제 떠올리게 되면 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런 조크를 날려주시는 것도 드립을 쳐주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돌리면서 보니까 아직도 구인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온라인으로 얘네가 공고를 안 올리는 것 뿐이지 굳이 온라인으로 공고를 올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냥 종이로 이제 많이 가져오니까 온라인으로 굳이 안 올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스마트한 시대에 온라인으로 안 하고 종이로 받는다고? 이거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어쨌든 결론은 발로 뛰는 게 온라인보다 굳이 빠르다. 그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제 스스로 뿌듯한 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하게 되니까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제가 이렇게 아침형 인간이 될 줄도 몰랐고 새로운 거를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배울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신기해요. 사람이 진짜 적응의 동물이라고 어려운 걸 또 어찌 적응을 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모로 느끼는 점이 많았어요, 오늘은. 진짜 워홀은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모습을 뭔가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몰랐던 나의 성격도 알게 되고 또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 개발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진짜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진짜 커피를 만들던 서빙을 하던 공사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던 별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티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온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 스펙을 쌓으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일 해보고 뭐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일도 해보고 그냥 저는 그냥 지금 2달 살아보니까 그냥 최대한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많은 걸 그냥 경험해보고 가는 게 자기 개발에도 좋은 것 같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나 현장에서도 일해보고 커피도 만들어보고 뭐도 하고 싶고 이러면 되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신경 쓰는 게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운도 좋아야 돼요, 솔직히. 운이 좀 따라주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제가 원래 한 3년 동안, 최근에 3년 동안 일이 진짜 안 풀렸어요. 하는 일마다 막 다 안 풀리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그냥 하는 모든 일마다 잘 안 풀렸거든요. 진짜 막 하루하루가 너무 다이나믹할 정도로. 근데 뭔가 올해 호주에 와서 그런 건지 사실 미신 이런 거를 살짝 믿긴 하는데 좀 여기 와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운도 되게 잘 따라주고 뭔가 좋은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그런 거 보면 또 신기해요. 자기한테 맞는 그런 게 있긴 한가 봐요. 근데 그런 운이 따라주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게 처음이에요, 여기서. 사실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미국은 워킹홀리데이가 없는 나라거든요. 왜냐면 굳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나라예요. 왜냐면 자국민도 많은데 자기 나라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굳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 자체가 없고 거기는 만약에 학생 비자로 학교 다니려고 학생 비자를 받으면 공부만 하고 와야 돼요. 거긴 학생 비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유학생들은 아마 부모님한테 모든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제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도 있긴 한데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 돈을 쉽게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철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직접 돈 벌어보고 그리고 그 돈 버는 게 또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 스스로 알게 되고 또 더군다나 이제 해외에서 하게 되니까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돈 쓰는 거에 대한 경제관념도 되게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돈 쓰는 계획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고 뭔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지?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돈으로만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막 사실 막 이렇게 엄청 열심히 막 뭔가를 막 배우고 막 이럴 만한 모티베이션이 없었긴 한데 여기 오니까 새로운 걸 배우지 않고서는 일을 못 구하고 일을 못 구하면 나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있고 막차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더 채찍질하면서 뭔가 그렇게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인생에서 좋은 경험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웡을 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겁이 나거나 해외에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혼자 살지?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진짜. 근데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오셔야 되는 게 저는 20대가 되게 다사다난했어요. 사연을 풀자면 엄청 길긴 한데 20대가 되게 다사다난했고 또 이제 해외에서 나가서 산 기간이 이제 좀 길다 보니까 뭔가 혼자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그것도 조금 많이 길러진 상태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말을 한마디도 못할 때 갔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생존 영어로 저는 영어를 배운 거고 진짜로 진짜 장난이 아니라 말 한마디도 못할 때 갔어요. 그 전까지 어학연수 이런 경험도 하나도 없었고 진짜 약간 어느 느낌이었냐면 제가 살았던 데가 미국 남부 쪽이어가지고 날씨가 엄청 덥고 약간 사막 기후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날씨가 진짜 더울 때는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숙사에서 나와서 방을 이제 새로 구해가지고 혼자서 자취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처음 아파트를 구하면 전기, 인터넷, 수도 이거를 다 이제 셀프로 신청을 해야 돼요. 이제 전기는 이제 전기회사에다가 연락해서 우리 집 주소를 말하고 이제 이 주소를 전기를 연결을 해달라 신청을 하고 페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오프라인이 없어요. 거의 다 전화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할 때 그 집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정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날씨는 40도고 날씨가 40도라고 집이 40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점점 달궈져가지고 집은 더 더워요, 바깥보다. 근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회피해서 정기 신청을 안 하면 나는 살 수가 없고 이러니까 진짜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일이다 보니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방법이 없으니까. 전화를 해서 처음에는 막 그 트랜슬레이터를 그 바꿔달라고 통역관 있냐 물어봤는데 통역관이 있는데 그 통역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여기 미국에 오래 산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어가 서투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가지고 정기 신청하는 데만 전화 통화를 한 1시간 반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생존 영어 진짜. 당장 너무 덥고 날씨 40도라서 땀은 삐질삐질 흘리고 씻어야 되는데 집에 물은 안 나오고 저는 수도 신청하러 가야죠. 차가 없으니까 그 수도는 이제 시청에다가 신청하거든요. 시청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인데 날씨가 40도인데 15분 걸어가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차 없이 15분 걸어가서 수도 신청하고 진짜 그런 생존 영어였어요, 진짜로. 내가 영어를 쓰지 않으면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긴 했는데 그 대신 영어는 진짜 빨리 늘어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영어 못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면은 다 하게 되어 있고 한국에서 준비해서 온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국에서 준비하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뭐 파고다 어학원 이런 데서 영어 회화 뭐 ESL 클래스 이런 거 막 해보긴 했는데 공인 점수 뭐 IELTS나 토플 이런 점수가 필요한 거면은 이제 어느 정도 스킬 같은 건 이제 거기서 학원에서 많이 알려주는 게 있으니까 얻어가는 게 많을 텐데 사실 여기 와서 직접 생활하고 막 생활 영어 하는 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저는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돈이 좀 아깝긴 하더라고요. 거기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사실상 거기서 배운 거를 현지에 가서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미 한번 경험을 했다 보니까 뭐 어학원 추천 어디 하냐, 막 어학원 다니는 거 어떻냐,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절대 어학원 추천은 안 드려요. 여기 외식비 엄청 비싸거든요. 진짜 그냥 한 끼 먹으면은 막 대단한 거 막 스테이크 먹은 것도 아닌데 막 20불, 30불 그냥 나가요. 차라리 그 돈으로 여기 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나아요. 들었어? 아이고. 너는 약간 이런 게 너의 묘미다. 뭐가? 떨어뜨리는 거. 이거 들어가. 진짜? 항상 그래. 근데 노래방 가려고 타운홀 왔는데 어딨어?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쪽인 거 같은데? 저쪽이지? 어. 항상 저기 앞에서 하더라. 스타벅스 앞에서. 근데 진짜 용기가 대단해.
고양이도 보고 낭만